B투자의 뮤S 자속 밀도 B인 자개 중에 있는 M 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어떠한 H 암페어 턴 퍼 메타의 자개 내에 M 웨버의 자하가 있다면 이 M 웨버의 자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 힘 F는 mH 뉴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속 밀도 B는 뮤 H다라고 하는 식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자개의 색이 H다라고 하는 것은 뮤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뮤는 뮤0 뮤S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자개의 색이 H 요 식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힘 F는 M에 뮤0 뮤S의 B 뉴턴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한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이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합계수 K의 루트 L1, L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결합계수 K 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M은 루트 L1, L2가 될 것이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M제곱 될 것이고 여기는 L1, L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점전화 Q1, Q2 사이에 전기력이 F1이고 이 근처에 점전화 Q3를 놓았을 경우 Q1, Q2 사이의 전기력을 F2라고 하면 F1과 F2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이죠. 여기에 Q1 쿨롱의 전하가 있고 여기는 Q2 쿨롱의 전하가 있으며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를 R이다 라고 한다면 두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됩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F1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Q3다 라고 하는 점전화를 놓겠다. 그때의 두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때도 이 Q3와의 관계없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 뉴턴 되겠죠. 즉, 두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은 Q3와는 뭐하는 얘기예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1과 F2는 서로 어때요? 같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BM이고 주파수가 F인 정연파의 자속 밀도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의 최대값이 2완일 때 최대값이 2 BM, 주파수가 2 F인 정연파의 자속 밀도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의 최대값 E2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기 기전력 E다 라고 하는 것은 E 파이 Fn 파이 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속, 최대 자속은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A로 쓸 수 있어요. 제가 편의상 얘를 E1 이렇게 보죠. 그런데 E2는 E 파이 주파수는 2배가 됐어요. 그죠? EF N의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도 2배가 됐어요. A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2 곱하기 2면 4 라고 쓸 수 있고요. 똑같이 E 파이 FNBM A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4 그대로 쓰고 요만큼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그죠? 2완.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콘덴서의 비유전율 입실론 S인 유전체로 채웠을 때의 정전 용량 C와 공기로 채웠을 때의 정전 용량 C0의 B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네요. 여기에 평행판 콘덴서에서 면적이 S이고요. 극판 간격이 D라고 보고 얘는 공기다. 그럼 얘는 입실론 채로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면적이 S이고 극판 간격이 D이고 어떤 유전체로 채웠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채웠다는 얘기죠. 얘는 어떠한 매질일 때. 그럼 공기에서의 정전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S가 될 것이고요. 어떠한 매질이 들어있는 유전체의 정전 용량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D분의 S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얘가 공기보다 입실론 S배가 되겠죠. 그래서 C0분의 C는 입실론 S배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V/ms의 속도로 전자가 B의 평등자계에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 운동을 한다. 이때 각속도 오메가와 주기 T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자의 질량은 M, 전자의 전하량은 E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B라고 하는 자속 밀도의 자계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계가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보죠. 자, 그때 전자가 이 자계 방향과 수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V m/s로 들어왔을 때 이 전자는 즉 자계와 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는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구심력과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원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B, E, V가 되고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은 R분의 M, V 제곱이 됩니다. 얘네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식을 세워보면 B, E, V는 R분의 M,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V 하나 없앨 수가 있고요. 반지름 R분의 속도 V는 각속도 오메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는 M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오메가 알고 싶죠, 그죠? 각속도 오메가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M 분의 B, E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 오메가는 주기 T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주기 T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얘랑는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 오면 되겠네. 그죠? B, E에 2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단위가 세크이고 얘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각 속도 오메가는 M분의 BE 그 다음에 주기 T는 B 2분의 2파이 M 해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체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도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이 도체에는 전하가 어디에만 표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 얘기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없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이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없고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없다는 얘기는 전개 세기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개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전 위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개의 세기는 전 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전 위 변화가 없다. 그럼 전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등전 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체는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으며 전기력선도 없고 전개세기도 0이기 때문에 전위의 변화가 없고 등전이다. 그래서 도체 내부 전위는 도체 외부 전위와 같아요. 도체 내부의 전위는 도체 외부의, 즉 표면 전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이 전하는 어디에? 뾰족한 곳에 모인다. 전하는 어디에? 뾰족한 곳에 모인다. 그래서 피뢰침이 뾰족하게 생긴 거죠. 전하는 뾰족한 곳에 모인다. 즉 뾰족한 곳일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써요. 곡률이 크다. 이렇게. 또는 곡률 반경이 작다. 이렇게. 곡률이 크다. 곡률 반경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다라는 거예요. 뾰족한 곳에 전하가 모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면 1번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0이다.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도체 표면 및 내부의 전위는 등전이다. 즉 도체 내부 전위와 표면 전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표면의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어떻다? 크다. 그죠? 곡률이 크다는 얘기는 뾰족하다는 얘기고 전하가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이전율이 9이고 비투자율이 1인 매질레의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고유 임피던스 G0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식은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 분의 뮤 제로 루트 값은 120 파이가 되고요. 루트 입실론 S다라고 하는 것은 9라고 되어 있고 뮤 S는 1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40 파이가 되고 얘가 126 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압과 정전 용량이 다음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킬 경우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무엇이냐? 단 4개의 콘덴서의 재질이나 형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콘덴서가 4개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열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콘덴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개의 콘덴서에 뭐가? 전, 하, 량, Q가 뭐 한다는 얘기?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하량 Q는 C, V죠. Q 값이 가장 작은 게 제일 먼저 파괴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것은 200V에 5 마이크로암페어시고요. 두 번째는 300V에 4 마이크로. 얘는 400V에 3 마이크로페럿. 얘는 500V에 3 마이크로페럿이다 이거예요. 두 개를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1000. 얘랑 얘랑 곱하면 1200.
얘랑 얘랑 곱하면 1200. 얘랑 얘랑 곱하면 1500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Q가. 그럼 Q가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얘가 제일 작네요. 그러면 양단에 전압을 걸고 전압을 서서히 증가했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Q 값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200V에 5 마이크로패럿인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개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식은, 여기에서 보존계 또는 우리는 비회전계라고 합니다. 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존계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E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컬 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컬에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울기 함수를 컬 하게 되면 항상 0이 돼요. 결과적으로 컬 E는 0이다라는 식이 성립이 되게 되고요. 세 번째, 이러한 보존계, 즉 비회전계는 E의 DL 선적분하는 데 있어서 A부터 B까지 우리가 적분하는데 시작점과 끝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로에 관계없이 그 값은 동일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점에서 B점까지 어떠한 선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로로 적분을 하든 이러한 경로로 적분을 하든 이러한 경로로 적분을 하든 어떻다고요? 그 값은 동일하다고요. 즉 얘는 경로와 뭐하다? 무관하다. 네 번째,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폐곡선, 즉 닫혀있는 곡선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는 0 돼요. 그럼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인테그럴 컬 2의 ds라고 쓸 수 있죠.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도 또 뭐가 나와요? 컬 E 이퀄 0이란 식이 나오죠. 즉 컬 E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이 개는 보존계이며 비회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보기의 답을 찾게 되면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개 중에 이것과 직각으로 놓인 도체 I의 전류를 흘릴 때 F의 힘이 작용하였다. 이 도선을 Vm/s의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 기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B라고 하는 자개 내에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면 그 도선이 받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크로스 B에 L 되고요. 이 전류와 자속 밀도가 직각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BL, BIL, 뉴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어떠한 자개 내에 어떤 도선이 L 미터라고 하는 도선이 V 미터 퍼 세크로 운동한다면 이 도체에는 전압이 6기가 됩니다. E는 V 크로스 B L. 마찬가지로 이 이동하는 V 벡터와 자속 밀도 B가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B L V 볼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B L에 관한 식으로 적어볼게요. B
L은 I분의 F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요것 BL 대신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L 대신 I분의 F 속도 V 볼트 이렇게 되겠죠. I분의 F V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느 점전화로부터 R1만큼 떨어진 위치의 전위가 V이다. 전위가 2분의 V로 되기 위한 점전화로부터 거리 R2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Q 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예로부터 R1m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1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뭐하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거리에 뭐하다? 반비례하다. 자, 이 점의 전이가 V다 라고 한다면 R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이 V 다시는 요거의 반이란 얘기예요. 2분의 V. 자, 다시. 전이는 거리에 뭐 하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전이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럼 전이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그럼 거리는 몇 배가 돼야 돼요? 반비례 되니까 2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이가 2분의 1배면 전이는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는 2배가 되어야 된다. 즉 R2는 R1의 몇 배? 2배가 되어야 된다.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를 직렬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75mH가 되었고 한쪽의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였더니 25mH가 되었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해당 문제는 직렬 연결했을 때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인덕턴스를 가동 접속을 하게 되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되고요. 차동 접속을 하게 되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가동 접속이 큰 값이겠죠. 75가 되고요. 차동 접속은 작은 값이니까 25가 됩니다. 두 식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L1, L2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4M 될 것이고 75에서 25를 빼면 50이 됩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4분의 50 해서 12.5 mH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10 쿨롱퍼미터인 전기 쌍극자가 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축과 같은 방향으로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전위가 9V라고 하면 이때 R은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Q 쿨롱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 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두 전하 간의 거리를 델타다 라고 했을 때 이 Q와 델타를 곱한 것을 우리가 M이다 라고 하고 얘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서 그리고 이 각을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V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M 코사인 세타 볼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축과 같은 방향.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 그럼 뭐예요? 이 세타 값이 0인 거예요. 0인 어떠한 점에서 전위 V가 9V였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R 값이 얼마이냐? 그럼 세타 값이 0이면 이 부분 코사인 세타 값이 0이면 얘가 1 되겠네요.
그리고 요 M이 문제에서 1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V는 9 이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맞죠? M 10 곱하기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R값 구하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10의 10승이네요. 그죠? R 제곱은 넘어가면 R 제곱은 여기는 10의 10승이에요. 그럼 예로부터 R은 10의 5승 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진공중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가 2일 때 도체 표면 S에 존재하는 전체 전하량 Q는 얼마인가? 여기에 어떠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에는 전체 Q쿨롱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도체 표면의 면적을 제가 S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전하량 Q다 라고 하는 것은 전속 밀도 곱하기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Q는 전속 밀도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 전속 밀도 D는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입실론 제로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입실론 제로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입실론 제로의 인테그럴 2의 ds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단위는 쿨롱.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20mL인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코일과의 세균 자속수가 0.2 웨버였다. 이때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 줄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이 있습니다. N파이는 Li다 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럼 Li 대신에 N파이를 넣게 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 N 파이 I 또는 2 L분의 N 파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기 인덕턴스 N과 그 다음에 쇠교자속 N파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 곱하기 인덕턴스 L은 20mH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N파이 쇠교자속이 0.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2의 제곱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 줄 이렇게 되겠죠.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자, 이 코일을 병렬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얘를 L1, 얘를 L2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과 점의 위치가 같으면 얘를 우리는 가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L1, L2라고 쓰고 얘는 점이 이렇게 있고 반대로 점이 이쪽에 있다면 얘는 서로 자속이 상쇄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자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은 가동 접속이든 차동 접속이든 분자는 똑같습니다. L1, L2 M제곱 여기도 L1, L2 M제곱 자, 가동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고요. 차동은 L1 플러스 L2 여기 부호만 다릅니다. 플러스 2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두 코일이 서로 간섭이 없다. 즉 상호간에 작용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M 이퀄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0. 얘도 0 되겠네요. 그죠? 얘가 가동 접속이든 차동 접속이든 관계없이 m의 값이 0이면 합성 인덕턴스는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 되더라.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인 반구의 도체 두 개가 대지에 매설되어 있다. 이 경우 양 반구 도체 사이의 저항은 얼마인가? 단 대지의 고유 저항을 로라 하고 도체의 저항률은 0이며 L은 A보다 무한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9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 A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의 반인 반 9의 정전 용량은 2파이 입실론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R, C는 로 입실론이다 라는 식이 있었고 저항 R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C분의 로 입실론 됩니다. 반 9의 저항은 이 C를 그대로 이 파이 입실론 A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로 입실론 똑같이 입실론 없애고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2 파이 A분의 로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양 반구 도체 사이의 저항, 자, 요 점 A 점의 저항 R일 것이고요. B 점의 저항도 R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어떤 매질이 있는 거죠. 여기 매질. 맞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합성 저항 R은 다시는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이 R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요 하나의 값이 2 파이 A의 로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2 없애게 되면 파이 A분의 로우 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극의 세기를 나타낸 식은 이 분극의 세기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써보면 D- 입실론 제로 2 또는 1 입실론 S분의 1의 D라고 적을 수 있겠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요 식이 있네요. 2번에 그쵸?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의 2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석 밀도가 다음과 같은 자개 내에 길이 8m인 선전류 4 AX가 흐를 때 선전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어떠한 B라고 하는 자개 내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크로스 B의 도선의 길이 L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요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I 크로스 B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 크로스 B는 먼저 I, J, K라고 줬고요. I는 4, AX잖아요. 그죠? 4, 0, 0 이렇게 되고요. P는 마이너스 0.6, 0.8 AG예요. 그러니까 X는 0, Y는 마이너스 0.6, G는 0.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이 행렬을 전개할 때 가장 쉽게 정리되는 거는 요 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0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만 전개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요 값이 2행 1열이에요. 그렇죠? 자, 얘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자, 먼저 마이너스 1에 2행 1열 2 플러스 1에 요 값이 4예요. 자, 그리고 얘 4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하면 얘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0.8 J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얘랑 얘랑 곱하면 0.6 K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 되겠다. 0.6 K. 네,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값이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4, 8, 32. 3.2 J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6, 24, 2.4 K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I 크로스 B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요 L 도선의 길이가 8m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값에다가 8을 곱하면 힘 F가 된다는 얘기네요. 힘 F는 3.2에다가 8 곱하면 25.6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6 J 마이너스 2.4에다가 8 곱하면 19.2 K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요 J 대신에 AY 벡터라고 되어 있고요. K 대신에 AG 벡터라고 되어 있죠. 단위는 뉴턴.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